태고 쪽의 이 땅은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이상향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흠모했던 한반도의 중심지. 찬란한 문화를 대대손손 잇고 있는 장인의 고장. 집집마다 차고 넘치는 후한 인심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충주입니다. 야, 이 하늘재 앞에 있는 산이 그냥 바로 코앞에 닿을 것 같은데 참 생긴 모양이 참 위험 있게 생겨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하늘재에서 여기서부터 오늘은 충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재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상북도 문경시를 잇는 경계 지점입니다. 여기서 막 문경이 끝나고 바로 저기 보이는 오솔길, 거기가 충주라고 합니다. 하늘재가 바로 그 가운데서 중심을 받쳐주고 있죠. 마치 주위의 산들도 우리나라의 주춧털 모양 뭔가 급격히 높아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한 발짝 떼어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갑니다. 이 오솔길은 고대 삼국시대엔 남북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다. 길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무려 2000년 전 신라가 북진 개척을 위해 닦아놓은 지름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된 옛길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온달장군도 고려의 공민왕도 이 고개를 넘어가며 출사표를 던졌죠. 태고 쪽 숲이구나 하는 게 이제 딱따구리 소리로 느껴지네. 저는 보인다. 지나던 새 한 마리, 바람 한 점도 쉬어가는 하늘재.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며 물소리들이 서로 앞다투어 숨겨왔던 사연들을 들려줄 것만 같습니다. 서울보다 약간 큰 도시 충주는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중심부입니다. 또한 남한강이 충주 시내를 관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까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옛부터 교통의 요지였죠. 토박이도 나그네도 마음 편히 머무는 곳. 설을 앞둔 어느 날 시골 방앗간이 북적입니다. 쌀대야도 줄을 서 있네요. 이제 명일도 들어오고 떡도 해서 애들도 주고 먹고 술 세고 그래야지. 명절 들어오고 다 손들 다 모으고 그러니까 또 그럼 또 용돈도 주잖아 또. 나 용돈 많이. 자, 순서대로 쌀을 넣고 가루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설 대목엔 이 오래된 방앗간 기계도 쉴 틈이 없답니다. 줄을 쫙 서서 뭐 한 20가구 막 줄을 서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 한 3개 얻어야 돼요. 3개 더 사야 돼, 투몰. 우리 두 내어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이게 실을 날리는 사람 하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 둘. 5명이, 6명이 움직여야 돼요. 6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시루떡이 먼저 나오고요. 다음엔 가래떡입니다. 시원하게 쭉쭉 밀려 나오는 가래떡을 툭툭 먹음직스럽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안 돼. 여자 이거 일기 응, 거기서 저기다 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떡이 최고네. 그냥 이 떡을 살맹이는 집이야. 옛날부터. 아들, 딸, 손자 다 먹이니까 좋지요. 가만있어. 일단 연하놓고. 소박한 떡 한 입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설. 고향엔 부모님의 따끈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쉬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방앗간을 지나 이번엔 오일장이 선다기에 가봤습니다. 설 음식을 준비하러 장에 나왔다는 노부부를 만났는데요. 마음 바쁜 할머니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건 할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까만 알갱이 때문인데요. 근데도 지금 금방 갈았잖아. 금방 갈아도 분갈이 금방 싼 거 하고 이 갈아놓은 것도 틀려. 맛을 보는 거. 할아버지 깐깐한 입맛 딱 맞춰주는 천연 향신료, 바로 즉석에서 갈아주는 후춧가루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동태살은 명절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이죠. 오늘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돈 많이 주시오. 많이 파세요. 예,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계란에다가 김가루 묻혀가지고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놓는 거지. 제사상 하고 나서 그럼 먹어야지. 제사 지내면 먹어야지. 제사 지내면 먹어야지. 막걸리 담아놓은 거 막걸리하고 술 한잔 먹으면 되지. 뭐. 할아버지 댁에선 빼놓을 수 없는 설 음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요건 누룩인데요. 이건 뭐 하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술하려고요. 술? 예. 사람이 술을 담그니까 그렇게 맛있어. 애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술 담그려고 누룩 사가지고 가는 거야.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충주 사과 하면 유명하죠. 동막마을도 사과 과수원이 마을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서 맛도 일품이라는 충주 사과. 설 대목에는 전국에서 충주 사과를 찾는 이가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초가을까지 수확해서 적당한 온도에 보관해 두었던 사과는 크기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알이 굵고 고운 사과는 제사용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이런 거 갖고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최고 큰 거. 이게 손으로 봐서는 잘 예,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제 거랑 그람수로 치면은 이게 한 400g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제사상에서 홍동백서 자리값 좀 하겠죠. 햇볕 좋은 날 미리 마당에 널어두었던 사과며 호박도 설 음식에 한몫할 준비를 합니다. 마구설기 해 먹어도 되고 찰떡 해 먹어도 되고 이 사과 쓴 거 하고 호박하고 넣고 떡이 웬 떡이요? 맛있어요. 예? 명절 때 먹으려고 해놨다가. 뒤뜰의 가마솥도 슬슬 김을 내기 시작하는군요. 쌀 막걸리를 만드실 모양인데요. 할머니 손 한 번 크십니다. 설에 식구 들어오면 다 먹어요. 얼마나 됐는데 다 먹어요? 아이고 오래 담으면 소주 한 박스도 모자르는데 뭐 저는 한 20명 넘게 모여봐. 먹는 게 일이지. 자식들 먹이려고 그러니까는 음식을 해도 재미가 나고 신이 나지. 그래도 와서 잘 먹어주니까 고맙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성스레 만든 막걸리를 명절에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건 할아버지 댁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 와서 처음 배운 새 음식도 막걸리였을 정도니까요. 나? 술을 나 일찍 배웠지. 11 대서부터 술 먹었지 뭐.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만들어 달래서 이제 할머니 보고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 잡수면 조금 준단 말이야. 이제 그걸 먹었지. 먹고서 배운 거지. 이때까지. 나 술 엄청나게 배웠어. 드디어 하얀 쌀이 구수하게 쪄졌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막걸리 벌써부터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의외로 방법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럼 뭐 섞으시는 거예요? 왜 누르? 구수한 밥에 누룩과 엿기름을 넣고 쓱쓱 골고루 섞어주면 벌써 반 이상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섞은 밥을 항아리에 절반 정도 채워놓고 물만 부으면 되지요.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잡수러 오시오. 잡수러 오시라고. 됐어. 이제 남은 건 약간의 기다림입니다. 항아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옮겨두고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주죠. 일주일 있어야 돼요. 일주일 되면 술이 맛있게 돼요. 이건 뭐예요? 막걸리 저기 일주일 만에 다 된 거예요.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건 언제 해놓으신 건데? 한 일주일 됐지 뭐. 네, 일주일 됐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내려두면 그 맛이 일품이라 식구들은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한다네요. 원래 이 탁수다가 맛있게는 많아. 전에 작년에도 와가지고 맛있다고 다 퍼먹고 한 개도 안 남기고 싸가지고 가고. 자, 한 모금 맛이 어떤가요?
아, 좋다. 맛 좋아. 이못에 술을 담궈 먹는가 봐. 어떤 맛이? 맛이 이상한 맛이 나잖아. 아주 감칠맛이 나잖아. 사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이거 사 먹는 거들이요? 사 먹는 건 이런 맛이 안 나. 아, 맛있네. 맛있어요. 괜히 섞어놓은 것 같다. 안주 먹어야지. 안주 손이나 빨리. 아, 야, 이걸 빠르지. 여보 한 잔, 당신 한 잔, 나눠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에 정도 듬으로 한가득 채워집니다. 정성껏 담근 술 맛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예인들이 모여 사는 도자기 마을에선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재윤 씨는 우리 전통주를 잘 숙성시킬 수 있는 옹기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와인을 잘 숙성시키는 서양의 오크통처럼 우리 전통주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숙성 옹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숙성을 시킬 수 있는 그 항아리, 아니면 지금 현재 서양에서 오크통을 쓰고 있는데 그 오크통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자체가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국형으로 우리가 손쉽게 구해서 쓸 수 있을까를 이제 도자기 만드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했던 일이 여기까지 왔고,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이제 향토 핵심 자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했고 이제 그게 채택이 되어서 물은 새지 않고 공기는 잘 통하는 옹기 항아리입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비싼 수입 오크통을 쓰지 않아도 된다니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한 몇 시간 정도? 지금부터 약 한 10시간 정도 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유약은 전혀 바르지 않고 불로만 구워낸 전통주 숙성 옹기입니다. 순수 옹기 기술로 만들어낸 이 항아리는 수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전통주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발효 음식을 숙성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갈 길 먼 나그네의 걸음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The violets were scenting the woods, Maggie. Their perfume was soft on the breez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충북의 알프스라 부르는 조룡산 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담한 분지형 마을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수안보입니다. 왕의 온천 수안보. 요즘은 뭐 사람들이 전부 왕이지. 오랫동안 자주 왔었는데
또 오랫동안 다 잊어먹고 있었네. 가끔 휴식을 좀 해야지. 조용했던 마을은 온천이 개발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전부 논이었어요, 여기. 네, 제 어릴 때도 뭐 거의 논이고 스케이트 타고 뭐 그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저희 어릴 땐 그야말로 참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우리 제방 옆에 그 온천공을 새로 개발을 한 것이 그야말로 53도의 아주 양질의 온천수를 새로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중부권의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왔죠. 그래서 중부권의 최대 관광지로 변했기 때문에 제 어릴 때 하고야 지금하고야 변할 수가 없,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수안보 물 좋기로는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다는데요. 1970, 80년대엔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찾았을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뜨끈한 온천 생각 간절한데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에 마련된 조격탕에서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산책을 나와 시원하게 온천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적으로 용출된 천연 온천수로 그 온도가 무려 50도가 넘습니다. 아니 그 단이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애쓰니까. 아니 물이 좋아서 그렇죠. 아, 물이 좋아서요? 네. 자, 저 수안보 물이 좋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전 잘 몰라요. 뭐 피부에 대보니까 똑같은데. 이 수안보는 53도씨 양 알칼리성 온천입니다. 아, 알칼리성. 예,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 환자. 아토피. 예, 아토피 피부 환자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타고난 효과가 있다고 인증이 됐고요. 아, 지금 아토피 현재 환자한테 온천수 성분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수안보는 수안보 온천수가 보양 온천수로 이제 곧 지정이 된 예정입니다. 보양? 예. 수안보 온천이 1000년 넘게 마르지 않고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상태를 테스트하고 5개의 온천공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 고갈을 예방해 왔던 것이죠. 온천 허공 양수 테스트를 한 거였었고요. 충주시에서는 온천수 요금을 수도요금보다도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가열 없이 순수한 천연 온천수로만으로도 온천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온천의 생명은 고온의 상태 그대로 자연 용출돼야 하는데요. 수안보 온천은 한 달을 두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니 신비로울 뿐입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충주호입니다. 충주호는 남한강 상류의 계곡을 막아 만든 다목적 호수인데요. 호반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호수 가운데 가장 넓고 깨끗하기로도 유명하죠. 유람선에서 구경하는 호반길은 바다 위의 다도해 기행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륙에 있는 바다 같죠. 여기는 뭐 유람선도 있고 또 굉장히 넓고 평화롭고. 바다도 멋있고 여기 주위에 산도 다 처음 가봐서 주위 경치도 멋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아닌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수평선, 바다로 착각할 만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충주호에 터줏대감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출근하는 두 사람. 충주호의 어부 서만석 씨와 아들 광원 씨입니다. 만석 씨가 호숫가에 집을 짓고 그물질을 한 지도 20여 년.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어부가 됐습니다. 아들은 고향이 좋아 도시를 뒤로 하고 돌아왔지만 물속 상황은 예전만 못합니다. 아버지 한창 시절엔 이만한 메기가 하루에 300kg씩이나 잡혔다고 하니 과거의 영광이 그리울 만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저도 배우는 단계고 이러니까 나중에 더 잘 배우고 이제 잘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많이 고기를 잡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학벌이 좋다 해서 뭐 또 객기생을 나가 해봐야 마음 편한 건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고향에 와서 태어난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좋지 뭐 고생 남 밑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아들 어떻게 잘 하나요? 잘해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든든하세요? 네, 든든해지 그거야. 그래도 아직까지 충주호 민물고기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니 고기 잡는 보람은 있습니다. 야 아들아 할만하냐? 몰라요 아직은.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 뭐 아직 배운 게 얼마 안 되니까. 날도 춥게니까 더 해야지 뭐. 가자 너는 추운데. 예. 충주호만큼이나 크고 맑게 사는 부자지간입니다. 충주의 산과 물은 거기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유산이고 관광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제일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이는 어쩌면 충주호에 살고 있는 저 수달일지도 모릅니다.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but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call the queen. 충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모두 서려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Your best bet. 탕금대 사연 노래비라 탕금정 굽이돌아 흘러가는 한강수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중심지였던 이 바로 충주 그 중원에 위치한 탕금대. 그래서 많은 역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곳이죠. 충주에 가면 꼭 탕금대를 가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길 와야 충주의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탕금정 굽이돌아 흘러가는 한강수야 진리자
야, 이건 장관이다. 오리들이구나. 야, 이렇게 이쁘나. 야, 우룩 선생이 여기서 가야금 네 곡절을 연주를 해도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탕금대는 우룩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했던 궁중악사였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연주는 오열하듯 비장한 선율로 심금을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신라 진흥왕은 우룩의 연주에 깊이 감탄해 극진히 대우해 주었고, 고구려의 땅이었던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자마자 우룩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탕금대는 원래 가야금을 만드신 우룩 선생의 유명세를 타고 알려진 곳입니다만은, 사실은 신라보다 백제가 먼저 이곳을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가 차지하기 전엔 고구려가, 그보다 훨씬 이전엔 이미 백제의 땅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탕금대 토속 유적에서는 수많은 백제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철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대 철산지 중 하나였죠. 삼국이 이 지역을 탐냈던 이유도 바로 이 철 때문이었습니다. 철은 곧 무기였으니까요. 아직도 충주 곳곳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야철지 유적에서 잔재 실동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철광석 같은 형태가 되면서 이제 이 철광석을 재료로 해서 어떤 철 제품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흔적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실동이라고 이제 부른 게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당연히 이제 철광석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재료로서 이런 일단 이르면 이 지역에 이런 철광석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무들 자라는 것들 이런 조건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야철지로서 어떤 그 충분한 조건, 입지 조건을 이제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충주엔 강철, 연철, 납 등 다양한 철광산이 풍부해서 철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철불상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20개밖에 없는 철불 중 3개가 충주에 있습니다. 치열했던 삼국의 패권 싸움은 역사 유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장미산성은 백제시대 축조되어 고구려와 신라가 잇따라 점령했고요. 남한 유일의 고구려 비는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에 성을 공략한 후 세운 기념비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구려의 국원성이 있던 이곳을 신라가 정복한 후엔 신라 귀족의 고분군으로 조성되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유적지 근처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삼국시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삼국의 유물이 모두 섞여서 발견되었는데요. 고대 삼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뺏고 빼앗으려 했던 땅인지 짐작이 갑니다. 삼국의 대규모 집자리들이 이곳에서 충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확인이 됐고,
또 통일신라 시대에는 당시 관청이라든지 귀족들 사이에서만 사용됐다는 기와가 대량 출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곳이 충분히 그 당시 중원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곳 타평리 일대는 수로와 육로 모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삼국이 앞다퉈서 전진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중앙탑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삼국의 패권 싸움은 끝이 났죠. 산길의 가운데, 물길의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차지해야만 전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나는 거겠죠. 고구려 신라 백제 막 싸우다가 신라가 차지하자마자 여기가 우리의 중원이다 그러고 중앙탑을 세웠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이 중원의 주인은 민초거나 저 허옇게 서리가 앉은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민초들이 일구어 놓은 들로 나가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풍악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동네잔치라도 열린 건가요? 우리 보리밟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할 겁니다. 보리 심어놓은 논이고. 풍악을 울리면서 일을 나간다는 마수리 마을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듯합니다. 보리밟기는 겨울철 대표 농사인데요. 이렇게 농요를 함께 부르며 보리가 웃자라지 않게 밟아줍니다. 밟아주게 이 보리를 밟아주게 이 보리를 밟아주게. 어떻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시면 덜 힘드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안 힘드세요? 네. 밟아주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힘도 내고 풍년을 기약하는 거죠. 보리를 밟아주게. 마수리 농요는 신라시대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것을 주민들이 이고을 민속놀이로 정착시켰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구경만 하네요. 남자분들은 안 들어가세요? 예. 왜냐면 이 보리밟기 할 때는 아주머니들이 이거 보리밟기를 하고 남자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올 적에 그때 이제 모시고 나오고 다 끝난 뒤에 다시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이 남자들의 의무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아주 행복합니다. 봄 모내기와 가을 추수는 남자들이, 겨울 보리밭은 여자들 몫이랍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낸 마수리 농요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농한기엔 전수관에 모여서 공연 준비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예지해서 이제 애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우리가. 애들이 오면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것이 너무 애들이 이렇게 와서 만지고 보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해마다 연중을 합니다. 마수리 농요를 비롯해 충주에는 무형문화재가 무척 많습니다. (60년) 외길 인생으로 전통 유기를 만들어 온 유기장을 만나봅니다. 전통 유기는 부패균을 스스로 죽이고 화학 성분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서 예부터 왕실에서는 상한 음식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을 만큼 귀한 식기입니다. 장인의 공방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놓은 듯합니다. 본 만드는 거예요. 본. 그러게 본을 만들어 지금. 갯벌의 가장 고운 흙으로 본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수없이 거쳐야 하는 작업 공정을 오직 장인의 손 하나에 의지해 만들어냅니다. 박갑술 장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60여 년간 오로지 이 전통 기법 하나만 고집했는데요. 78이 된 최근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쇠를 녹일 만큼 센 불을 만드는 것도 옛날엔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풀무질을 했습니다. 여기 쇠머리 여기 지금 많이 녹은 상태라고. 쇳물은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에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만 제대로 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말고 있는데. 이제 틀에서 떼어내면 겨우 모양을 갖춘 그릇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반짝이는 고운 유기로 다듬어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배우려고 그런다고. 좀 그래도 요새 하면 뭐 300~400만 원씩 받거든. 한 달에 주 5일 근무하고. 괜찮은데 이제 그 검고 넥타이 매는데 쪽으로 자꾸 쏠리지. 이거 안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가족이 이걸 안 이어주면 끊어지는 거야, 맥이. 가족이니까 따라하고. 그저 그런 거지. 나도 이거 2대째 내가 2대째. 다행히 큰아들이 최근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해 준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뭐 어쨌든 아버님이 하시고 또 뭐 문화재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있게 될 그 명분이랄까 아니면 뭐 큰 이유를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들진 않고요. 힘들죠.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한 40분째 이렇게 이거 풀무질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직후만 해도 유기 그릇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전쟁통에 밥그릇까지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시 그릇을 사모으기 바빴거든요. 이게 현대식으로 만든 거예요.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모다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현대식 기계를 들여놓긴 했지만 마지막 깎아내는 과정만큼은 옛날 방식을 고집합니다. 광택이 나도록 깎는 작업에 꼭 필요한 기계가 바로
이 가질틀입니다. 발로 밟아 동력을 대신하는 이 전통 기법은 조선시대 때의 기술인데요. 이제는 이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침 근무 시작 전 충주시청 직원들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놀립니다. 택견 체제로 찌뿌둥한 몸을 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택견의 도시 충주에선 택견이 이렇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런 체조를 함으로 해서 또 의욕조다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택견은 고구려 시대부터 호국무예로 자리 잡았던 우리나라 무술의 뿌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말살 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당시 택견인들은 산이나 들에서 몰래 수련을 하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택견은 기술 중심의 무술보다는 정신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무예입니다. 그 몸짓들이 그 태권도나 타무술, 딱딱한 타무술들과는 틀리게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멋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택견은 외적인 기술만큼이나 내적인 수련을 중요시하는 무예입니다. 또한 참으로 오묘하기도 하죠. 분명 팽팽한 싸움인데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새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필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도 택견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해학으로 그 긴장감을 극복합니다. 보는 사람이나 임하는 사람 모두 경기를 즐기죠. 공격성이 강한 외국 무술과는 전혀 달라 무술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이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우리 인류 문화유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등재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충주 세계 무술 축제는 이제 유네스코의 공식 후원을 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마음을 닫고 예의를 지켜 겨루며 나라에 이바지하는 무예를 닦는 것이 택견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공부가 아닐까요?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 마을은 술렁이고 또 설레일 때죠. 아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떼고. 아이고. 단체라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니야. 아 붙인 게요? 예. 아이고. 가지고 한 여기 더 넣게. 아니 이건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만든 팬에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지금? 예? 이거 많이 왜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또 누나 먹으려고요. 아, 저 설잔치 겸. 예, 설리고 싸우니까. 아, 그러셔서 예. 만드시는구나. 예. 야. 불씨가 사그러져가는 아궁이에선 군밤이 익어가고 있는데 울던 아이도 뚝 그친다는 달디단 소태밤입니다. 야. 불이 있어서 그래. 불이 있어서 그렇구나. 옷 벗었잖아. 오늘 잠바 벗었잖아. 뭐 많이 줬지? 오. 그봐. 불이 와서. 응. 맛있고. 이웃 간의 정이 좋아 명절 즈음이면 도시에서 가족들이 오기 전에 이웃끼리 먼저 모여 소박한 잔치를 나눈다고 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마을 좀 공부를 해야지. 밖에 던져버리면. 하시는 거예요? 부침개를 푸짐하게 싸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입니다. 유난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재주가 많은 복탄리 명물이십니다. 이가 꼽은 털이 많죠.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고 노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절이 앞으로 다가오면 예. 각지에 갔던 이제 외지에 갔던 가족들이 다 오죠. 나오죠. 예, 자제분들이. 이제 그때 예. 요 이제 동편하고 서편하고 예. 막 붙어서 예. 요게 이제 시합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연습 중이죠. 아, 그 저 모레 설날 그걸 놓을 걸 미리 연습.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예. 외지에서 온 가족들은 네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거든. 이기면 뭐가? 이기면 이제 소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소 한 마리가 나와요. 예. 아 진짜요? 어허 참나. 그러니까 그날도 오셔야지. 아니 소는 누가 냅니까? 아 소는 이제 이장님이 내시겠죠. 거기서 정월 초하루의 백미죠. 두런두런 둘러서서 흥겨운 유판을 즐겨봅니다. 이웃들과 매년 함께 해온 이 유채 나이만 해도 무려 40년. 오래 묵은 윤만큼이나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향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종룡아 잘 이루어너라. 대전 종진아 잘 오너라. 조심해서 잘 탁 끌고 오너라. 기운이 성년이 많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명절에 내려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 잘 놀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그래 꼭 내려라. 우리 큰아들 둘째들 올해는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엄마 소망이 그거다. 너희들 아주 손주 손녀 다들 데리고 몸 건강히 잘 있다가 편안히들 내려와라. 먹을 거는 아주 충분히 많이 해놨다.